김 소장의 기능의학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유기산 검사에서 지방산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방산은 탄소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요. 탄소가 길게 연결됐을 때 한쪽 끝은 메틸 그룹, 한쪽 끝은 카르복실 그룹이 됩니다. 카르복실 그룹부터 탄소 이름을 붙일 때는 알파, 베타, 감마 이런 식으로, 또 반대쪽 메틸 그룹에서부터 이름을 붙일 때는 오메가 1, 2, 3 이런 식으로 탄소의 이름을 붙입니다. 오메가 3 지방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메가 3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의미합니다.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. 이것이 카르복실 그룹이고요. 카르복실부터 쭉 셀 때는 알파, 베타, 감마 이런 식으로 탄소 이름을 붙이고요. 반대로 반대쪽 끝에 메틸 그룹부터 셀 때는 오메가 1, 2, 3, 4, 5, 6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. 보통 지방산의 경우에는 탄소를 두 개씩 잘라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두 번째 탄소에서 결합을 끊게 되는데요. 베타 자리에서 그 결합을 끊기 때문에 베타 옥시데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탄소가 13개 이상인 긴 지방산들이 있는데요. 보통 중쇄지방산 한 6개에서 12개 정도 탄소가 있는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, 그거보다 더 길면 롱체인, 짧으면 숏체인이라고 합니다. 중쇄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를 바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이용됩니다. 보통 그 코코넛 오일 같은 데 들어있는 그 지방산들이 중쇄지방산에 해당이 되고요. 카프릴산, 로릭산 이렇게 하는 그런 지방산들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당분만큼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보통 헐리우드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 할 때 나왔던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롱체인 같은 경우에는 길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 이동이 안 되고, 이 셔틀이라는 걸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 셔틀 역할을 하는 게 카르니틴입니다. 그래서 카르니틴이 부족한 경우에는 롱체인이 에너지를 잘 사용되지 못합니다. 지방산 패널에서 보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디페이트와 수보레이트, 그 다음에 에틸말로네이트라는 게 있는데요. 롱체인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는 카르니틴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카르니틴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산의 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롱체인들이 쭉 남아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이 되게 되고, 너무 많게 되면 이것이 페록시좀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오메가 옥시데이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. 반대쪽부터 이제 잘라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베타 옥시데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쓰는데, 오메가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반대로 그 부산물인 탄소 6개, 8개짜리 아디페이트와 수보레이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소변에서 이 아디페이트와 수보레이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카르니틴이 부족해서 롱체인들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, 그것이 페록시즘에서 이런 물질로 전환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카르니틴 부족한 경우 아디페이트, 수보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. 비타민 B2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롱체인이 뿐만 아니라 보통 베타 옥시데이션 과정에는 FAD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, 이 FAD에는 라이보플라빈, 그 비타민 B2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비타민 B2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산 연소, 베타 옥시데이션이 되지 않고, 마찬가지로 롱체인이든 미디움체인이든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디페이트와 수보레이트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이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, 어쨌든 아디페이트와 수보레이트가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카르니틴 또는 바이타민 B2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에틸말로네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. 에틸말로네이트는 뷰트레이트, 탄소가 4개인 좀 짧은 숏체인 패티 애시드에서 오는 걸로 생각됩니다. 뷰트리커웨이의 경우에도 카르니틴에 의해서 산화 경로로 이동하는데, 마찬가지로 카르니틴이 좀 부족하게 되면 에틸말로네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아까와 좀 다른 건 에틸말로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뷰트레이트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이 뷰트레이트는
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좀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과도한 경우에 에틸 말로네이트가 좀 증가할 수 있는데 오리진이 좀 다를 뿐이니까 아까는 롱체인들이었고요. 아디페이트 수보레이트는 에틸 말로네이트는 반대로 숏체인에서 온다. 하지만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카르니틴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 B2가 부족한 경우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양소의 마커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카르니틴을 보충하면 다 되냐? 그래서 한때 이제 그 비만 치료, 지방산을 빨리 연소하는데 카르니틴이 도움이 되니까 카르니틴을 알약으로도 좀 만들어서 먹고 영양제로도 나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TMAO라는 물질 때문인데요.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. 트리메틸아민 N 옥사이드. 하지만 그냥 줄여서 TMA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 카르니틴, 콜린 같은 이런 성분들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TMA가 되고, TM이 오타입니다. TMA입니다. TMA가 되고, TMA가 다시 간해서 TMAO로 되는데 이 TMAO가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. 그래서 어떤 장내세균이 좀 많은 TMA를 만드는 장내세균이 많은 경우에는 카르니틴이나 콜린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서 50세 이상 성인 1200만 명 데이터를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인데요. 콜린 아까 이제 카르니틴과는 좀 다르지만 콜린도 TMAO를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. 콜린이 들어있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 뇌졸중은 43%, 뇌경색은 34%, 뇌출혈은 37%, 대략 이런 질환들이 한 40%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콜린을 좀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또 복용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예전에는 치매에 좀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이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무조건 다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. 나한테 이런 이런 TMA를 만드는 균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균이 많은 분들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카르니틴을 보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경화가 좀 진행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균들이 TMA를 잘 만드는 균들인데요. 이런 균들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적은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이제 균이 없는 경우에는 육류 섭취라든지 카르니틴, 콜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이런 균들이 또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.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도 이런 균들이 좀 많았는데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서 저도 이 TMAO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방산 패널의 해석에 있어서는 검사를 통해서 카르니틴이나 비타민 B2가 부족한지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. 카르니틴의 전구체인 라이신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보충제, 카르니틴이나 라이신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건강한 식사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매일 패스트푸드만 드시는 분이 영양제 몇 알을 먹고 아주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처럼 좀 양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?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의 기본에는 건강한 식사,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앞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